자, 넓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봅시다. 지금 우리 미적분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자, 극한과 미분과 적분이 있는데 우린 지금 정적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적분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였다? 그쵸.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는데 사용이 되는 일종의 도구더라. 그쵸. 자, 그래서 이 정적분을 이용해서 각종 다양한 넓이들을 구했는데, 자, 그 의미를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X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더라. 결론은 이거죠. 곡선이 X축 윗부분에 있으면, 어떤 구간을 잘랐을 때, 그 구간에서 정적분과 넓이는 항상 같게 나오고, 반면에 X축 아랫부분에 있는 도형의 넓이는 또 정적분한 거에서 도를 바꿔줘야지 넓이가 되시더라. 그쵸? 자, 그렇다면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같이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그쵸? X 절편을 구해서 따로따로 해주셔야 되더라. 괜찮죠? 자, 반면에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계산할 겁니다. 있으니까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는 자, X축이 어디 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위쪽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쪽에 있는 곡선을 빼서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원리를 쭉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같이 있는 곡선을 어떻게 하시면 된다?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두 곡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교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교점을.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누가 더 위에 있나?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위치를 잡아 주셔야 되는데, 넓이 계산할 때는 항상 그래프 개형을 좀 그려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안 하고 그냥 식만 보고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 분명히 뭔가 실수가 생길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 미분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 형태는 대충 증가 감소만 따지면 되니까 굳이 그림을 안 그리셔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지만 적분과 같은 경우에 넓이를 계산할 때는 꼭 그래프를 좀 그려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적분 계산할 때는 필수적으로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그래프를 좀 그려주셔야지 우리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누가 위에 있냐, 누가 아래에 있냐. 또는, 자, X축 위에 있냐, X축 아래에 있냐. 그죠?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쭉 한번 해봤는데, 자, 오늘은 여기서 조금 이어서 이제 조금 응용된 문제 형태들을 살펴볼 건데, 자, 그 전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계산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좀 심플한 도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어떤 걸 해볼까요? 자, 제목을 이렇게 달아볼게요. 포물선과 X축 사이의 넓이입니다. 포물선과 X축 사이의 넓이. 괜찮죠? 자, 어떤 이야기냐면은, 일단은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죠? 2차 함수 그래프인 거죠. 여기서 포물선이라고 하면 이 포물선은 2차 함수의 그래프인 겁니다. 2차 함수인 경우에는 조금 수월하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2차 함수의 그래프. 됐습니까? 자, 2차 함수 그래프는 두 종류가 있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2차 함수다 보니까, 그 2차 함수를 세팅하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2차 함수를 fx equal a에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이차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x축을 한번 그어보시면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여기도 x축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어떤 넓이냐면은 요 넓이를 구하고 싶다. 여기를 내가 s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요 넓이를 s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요 그림이라면, 그렇죠? 일단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걸로 하면, 그렇죠? x절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x절편을 찾으시면 어떻게 된다? x절편을 찾으시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요 넓이 s는 어떻게 되시느냐? s는 우리가 일단은 적분으로 표현을 하시면, 그죠?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죠? 함수 fx죠. fx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dx 하고 끝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x축 아랫부분이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반면에 엎어져 있는 경우에는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저기에 있는 s의 넓이를 s의 값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죠? 얘는 그냥 인테그랄 됐습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함수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dx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한 겁니다. 그죠? 됐습니까? 괜찮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네. 우리가 저번에 푼 게 있나요?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었던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를 한번 다시 가져와 볼게요. 요거를 여기다 붙여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그죠? 1번을 할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이런 케이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된다? 얘는 x절편을 찾으시라 그랬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0이고 3, 1, 마이너스 따라서 x가 얼마가 되시고 마이너스 1과 3에서 x절편이죠. 그래서 이 친구의 그림을 그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주시고 x축은 여기서 이렇게 되실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얼마다? 3이다. 그래서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여기를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기 넓이를 s라고 하시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 함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dx인데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하시면 꺽쇠가로 하시고 3분의 1 앞에 마이너스 있습니다. 3분의 1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죠. 그래서 산수를 해봅시다. 마이너스에 바로 갑니다. 27 마이너스 1이니까 28 그죠? 그래서 3분의 28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9 빼기 1이니까 8 마이너스 8이겠죠.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4 앞에 3 있고 마이너스 12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 산수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8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60 하시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20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여기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2 정도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넓이는 3분의 32입니다. 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거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자, 근데, 자, 이제 갑니다. 자, 이때 요런 상황이면, 둘 다 x,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함수의 x 절편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맞습니까? 이 함수의 x 절편이 알파와 베타라면, 우리는 여기서 넓이 S를 그냥 바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시느냐면 6분의 절대값의 A입니다. 이거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 쓰는 공식이고, 아주 우리의 계산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공식입니다. 됐습니까? 이때 여기서 A는 뭘까요? A는 그죠? A는 2창의 개수가 되시는 거죠. A는 2창의 개수입니다. 그죠? 여기서 A는 2창의 개수가 되신다. 근데 왜 절대값 붙였을까요? 얘의 경우에는 A가 음수니까 넓이가 음의 값이 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는 뭐 양수니까 뭐 절대값 없어도 상관은 없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겁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넓이 구하라 그러면 이제는 이거 안 할 겁니다. 원래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이 계산 결과랑 뭐가 같냐면은 6분의 a가 얼마죠? 1이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3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그쵸, 세제곱. 그쵸? 다시 쓰시면 얘는 얼마 되죠? 6분의 4의 세제곱이니까 얼마가 되죠? 64. 약분하시면 3분의 32. 그렇죠? 자, 그러니까 2차 곡선, 미안합니다. 2차 함수, 포물선이 나오면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계산이 간단해지시더라. 괜찮죠? 그렇죠? 자, 그래서 포물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더라. 됐죠? 괜찮죠?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은 자, 여기는 뭐로 갈까요? 자, 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트.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fx equal gx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의 실근은 누구랑 같다 그랬죠? 실근은 y는 fx의 그래프가 있고 이거와 y는 gx가 있죠. 이 방정식 두 함수 그래프에 만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교점의 x 좌표랑 같습니다. 괜찮죠? 같은 겁니다. 저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그쵸? 두 그래프 그래서 만나는 점 x 좌표 찾잖아요. 그죠? 자, 근데
마찬가지 이 방정식의 실근은 방정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풀 때 어떡하죠? 한쪽으로 다 넘기죠. 즉 fx 마이너스 gx 이퀄 제로의 실근이랑 같다 이겁니다. 제로라는 방정식의 실근과도 같습니다. 괜찮죠? 그럼 이 말은 또 뭐냐면은 이쪽에 y 붙이고 이쪽에 y 붙입니다. 즉 y는 fx 마이너스 gx 그렇죠? gx와 y콜 0의 교점의 x 좌표랑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y콜 0이 누군 거죠? y콜 0 그렇죠? 얘가 이렇게 합시다. 결국은 여기는 누가 되는 거냐면은 요 함수의 x 절편을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거기까지 안 쓰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요거랑 그렇죠?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면은 요 상황에서 요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y는 즉 무슨 말이냐 그림부터 가봅시다.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요런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얘가 y는 fx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직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얘를 y는 gx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여기 만나는 점의 x좌표 여기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요 그림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요 그림을 보고 fx 이퀄 gx라는 방정식의 실근은 누가 되는 거죠? 그렇죠. x 이퀄 알파 또는 x 이퀄 베타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같은 말이기를 fx 이퀄 fx 마이너스 g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은 누가 될까요? 똑같겠죠? x 이퀄 알파 x 이퀄 베타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y는 fx-gx라는 이 친구와 y콜 0이라는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누가 될까요? 역시 알파와 베타가 나오시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몇 차 함수죠? 자, 고전에 여기 fx가 있죠? 이 fx는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gx가 있죠? 요거는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죠. 그러면 fx가 2차고 얘가 1차니까 얘는 또 몇 차 함수일까요? 그렇죠? 2차 함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새로 그리게 될 건데, 그럼 여기에 포물선이 하나 그려질 건데, 이 포물선은 어떤 함수냐면은 y 콜 fx 마이너스 gx라는 새로운 이차함수입니다. 그쵸? 이거랑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쵸? 이 교점의 x좌표가 누가 된다? 그죠? 똑같이 알파와 베타가 되더라. 이거는 우리 방정식 이야기인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포물선과 요 포물선은 다른 거죠. 그죠?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자, 조금 더 해볼까요? 아닙니다. 뭐, 요 정도까지 가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좀 더 해볼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y콜 fx와 y콜 gx의 교점의 x좌표랑, y는 fx-gx와 y콜 0의 교점의 x좌표는 같다라고 했죠. 그쵸? 자, 근데 또 뭐가 같으냐면은, 요게 같습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y는 fx라는 곡선과 y는 gx라는 두 곡선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거와 이거가 이루는 도형의 넓이, 이루는 도형의 넓이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요 그림에서는 y콜 fx와 y콜 gx가 이루는 도형의 넓이는 여기가 됩니다. 그쵸? 이거랑 누가 또 같으냐면은 여기서 y는 fx 마이너스 gx 됐습니까? 이거와 y콜 0, 즉 x축이 이루는 도형의 넓이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어디일까요? 그쵸? 여기가 되시겠죠. 이 두 넓이가 어떻다? 항상 같더라. 이 두 넓이는 같더라. 됐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x축 위아래를 구별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두 곡선 다 그려놓고 어느 곡선이 더 위에 있는지 판단하는 게 더 편할까요? 그쵸? 이게 훨씬 더 편하죠. 됐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두 곡선이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계산할 때는 우선 이 방정식을 먼저 풀게 되잖아요. 왜? 스텝 1이 뭐였죠? 교점의 x좌표를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하시죠? 실질적으로는 이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럼 이거를 풀어서 실근을 찾아놓고 어떻게 하시겠다? 이 그림을 그릴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그림을 그려서 x축 위아래인지를 판단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요 원리를 많이 이용하게 될 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일단 우리가 미분에서 또 많이 쓸 겁니다. 요거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미분에서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요 성질.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중요한 아입니다. 여러 번 정리하시고 요 노트는 꼭 그죠?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특히 앞쪽에 있는 이 친구들 때문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미분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는 fx 지금 우리 스님이 예로 든 게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가지고 들었지만 됐습니까? 꼭 2차 함수가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차 함수를 가져와 볼게요. 여기에 이런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3차 함수가 있죠? y는 fx 3차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y는 fx는 3차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y는 gx입니다. y는 gx, 이 함수는 2차 함수입니다. 괜찮죠? 자, 이때 y콜 fx와 y콜 gx의 교점의 x좌표를 찾아봤더니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였더라. 그럼 이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fx equal gx 라는 방정식의 실근은 누가 될까요? 그쵸? x equal 알파, 베타, 감마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죠. 근데 같은 말이기를 fx 마이너스 gx equal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은 누가 될까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역시 x equal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y 콜 fx 마이너스 gx 있죠? 이거와 y 콜 제로의 교점의 x 좌표가 누가 될까요? 그쵸? 알파, 베타, 감마가 되시겠죠. 이것들이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러면 나는 누구를 그리고 싶으냐면은 이 친구를 그리고 싶은데 이 친구가 몇 차 함수인 거죠? 이 친구가 몇 차 함수인 거죠? 그쵸? 3차 함수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여기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였으니까 f가 안 바뀌었으니까 양수겠죠.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실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y 콜 제로는 x축이니까 x축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시겠죠? 그쵸?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의 x좌표가 3개가 당연히 생기셔야 되죠. 여기가 누가 되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가 되시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3차 함수는 어떤 3차 함수냐면은 y 콜 fx 마이너스 gx라는 3차 함수가 되시는 거죠. 됐죠? 요게 우리가 요 박스에서 앞에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뒤에 이야기를 하시면 y콜 fx와 y콜 gx가 이루는 도형의 넓이는 어디냐면은 요 넓이입니다. 요 두 넓이를 합한 거랑 y는 fx-gx와 y콜 0, 즉 x축이 이루는 도형의 넓이는 어디죠? 거기는 여기가 되시겠죠. 이 빗금친 두 도형의 넓이를 더한 거는 항상 어떻다? 같더라. 그쵸?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림은 이 그림을 그리시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주어져 있기는 하는데, 즉, y콜, 자, 뭐냐면은, 우리가 애초에 y콜 fx와 y는 gx가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계산할 때 실제로 제대로 그리면 이런 그림을 보고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이 없고 그냥
구해야 된다면 일단은 뭐 하는 거죠? 실근을 구할 건데 실근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방정식을 풀겠죠. 풀어서 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이걸 그릴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리자 이겁니다. 그러면 x축 위아래를 우리가 편안하게 구별하실 수 있다. 되겠죠? 자, 게다가 이제 다시 위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걸 다시 응용을 하시면 자, 여기 넓이가 S라고 하시면 그렇죠? S라고 하시면 요 넓이 S는 또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뭐였죠? 6분의 절대값에 의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요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그림이 요렇게 그려졌을 때도 넓이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얘를 만드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차함수랑 직선이 이루어졌을 때도 이 그림이 바로 그려지셨다면 굳이 또 이거 안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도 이 넓이 S는 똑같죠. 6분의 절대값에 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하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공식은 요 그림에서 쓰진 공식인데 어차피 이 넓이나 같으니까 그죠? 우리가 요 그림에서도 써먹으실 수가 있더라. 됐습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달기를 했습니까? 이번에는 포물선과 직선 사이의 넓이입니다. 포물선과 직선 사이의 넓이. 됐습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일단 포물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포물선을 y는 fx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y는 fx가 포물선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세팅하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x는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 다음에 gx를 그릴 건데 gx는 px 플러스 q 1차 함수. 그래서 gx가 어떻게 그려지실 거냐면은 gx는 여기서 1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y는 gx 여기도 y는 gx 됐습니까? 그리고 교점에 x좌표가 있겠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그렇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라고 했을 때 누구를 구하고 싶으냐면은 요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이 넓이를 S라고 하시면 됐습니까? S라고 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기는 그쵸 6분의 절대값에 의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괜찮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넓이나 원리는 이 넓이나 얘네들을 다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 다시 그리게 되면 요런 포물선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넓이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쵸? 근데 얘가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안 바뀌죠. a의 x제곱 그죠? 플러스 안 쓰겠습니다.
b-px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fx가 아니죠, 그냥? 얘가 fx가 아니라 얘는 y 콜 fx 마이너스 gx라는 그래프가 될 거고, 얘는 a의 x의 제곱,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플러스 누가 되느냐면은 b 마이너스 p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q라는 새로운 이차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엎어질 건데, 그렇죠? 엎어지고 x축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요 넓이나 똑같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공식을 쓰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포물선과 직선 사이의 넓이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주의해야 될 게 그 다음 이야기. 주의해야 될 거는 포물선이 이루는 도형의 넓이입니다. 같은 원리긴 한데 두 포물선이 이루는 도형의 넓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두 포물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포물선이 있습니다. 얘를 y 콜 fx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포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y는 gx라고 하겠습니다. 세팅하기를 fx는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gx는 b의 x, b는 썼고, 뭐 할까요? p의 x의 제곱 플러스 q의 x 플러스 c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이 넓이이더라. 됐습니까? 이 넓이. 자, 그럼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해 드리면, 자, 이때 이 넓이 s는 똑같습니다. s는 그죠? 6분의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시는 거예요. 세제곱이라 썼죠? 네. 자, 분자에 들어가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죠? A를 써도 안 되고 P를 써도 안 되고 누구를 쓰셔야 되느냐면은 A 마이너스 P의 절대값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죠? 얘는 이차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라 그랬죠. 누구를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 요거를 그려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y는 fx 마이너스 gx라는 이차함수는 그죠? f가 앞에 있으니까 물론 gx 마이너스 fx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려지실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x축은 여기 있을 겁니다. x축은 여기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죠. 그럼 요 넓이나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공식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s는 6분의 여기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은 같은데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되죠? 이 친구의 이차항의 개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의 이차항의 개수가 누가 되느냐면은 a-p의 절대값 a-p가 되는 거죠. 같다라고 두고 넘겨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 친구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 두 포물선이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계산할 때. 괜찮죠? 저번에 했던 문제 중에 비슷한 게 있을까 봅시다. 잠시만요. 요거 괜찮네요. 자, 요거 한번 다시 가져와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1번 여기죠. 1번을 보시면 자, 여기에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과 여기에 또 직선이 있습니다. 대충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렇죠? 대충 그림을 그려보시면 앞에 있는 포물선은 그림을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지시겠죠? 얘가 누구냐면은 fx라고 하겠습니다. fx 이퀄 x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직선인데 기울기 음수니까 얘를 gx라고 하겠습니다. gx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여기인 거죠. 그렇죠?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자, 원래는 뭘 구해야 된다? 교점의 x좌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교점의 x좌표 구하려면 연립하셔야 되는 거죠. 누구랑?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같아지는 x를 찾아야 되겠죠. 넘기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퀄 제로이고 얘는 2, 1 여기 마이너스. 따라서 x는 1과 마이너스 2. 그럼 여기가 1이 되실 마이너스 2가 되실 거고, 그죠? 여기가 1이 되시겠죠. 근데 실제로 요 넓이는 누구랑 같았냐면은 여기서 여기 y 붙인 거 있죠. y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거와 y 콜 0 사이의 넓이랑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2, 1 요걸 보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한 걸로 하면 S는 적분 계산을 하시는 거죠, 실은. 그렇죠? 뭐 이걸 하든 이걸 하든. 그렇죠? 그래서 실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얘가 좀 편하니까 이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dx. 그렇죠? 이 계산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6분의 최고차의 개수 얼마?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죠? 얼마죠? 알파 베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3의 세제곱. 그죠? 그래서 6분의 27이고 326 39 27. 그래서 2분의 9가 넓이가 되신다. 어떤 건지 되겠죠? 그 6분의 공식 적절하게 쓰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왕 가져온 거 이거 한 번 더 활용합시다. 자, 2번을 해볼 건데 2번은 자, 이번에는 여기 3차함수입니다. 이 3차함수랑 요 직선이 이루는 도형입니다. 됐습니까? 3차함수랑 직선은 상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른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두 개를 그래프를 그릴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스텝 1으로 뭐 해야 되죠?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교점 먼저 찾는 거죠.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3x랑 x가 같아지는 아이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방정식에 뭘 찾고 싶다? 실근을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방정식의 실근은 누구랑 같다? 넘기시면 x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2x 이퀄 0의 실근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방정식을 푸는 거죠. 이 방정식은 어떻게 푸시느냐? 인수분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x로 묶어내시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equal 0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럼 일단 이거 0, 이거 0이고.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따라서 x는 0과 1과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는 y는 이거를 그리고 y는 x를 그려서 어떻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그려서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해서 적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y는 얘를 대충 그리고 y는 0이라는 x축을 그렸을 때 세 점에서 만나도록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쉽냐? 이게 더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누굴 그릴 거냐면 우리가 이쪽을 그릴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3차 함수니까 제곱차항 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세 점에서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x축은 이쯤 있을 거야. 그리고 만나는 점 3개 있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축과 이 곡선이 이루는 도형은 이 도형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이건 적분 계산해야 됩니다. 넓이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는 이 함수가 누구죠? 이 함수가 얘잖아요. 써놓고 갑시다.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2x니까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의 dx.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인테그랄. 어떻죠?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십니다. x 3승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2x의 dx 한 거에 끝내면 안 되죠.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산수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산수는 선생님이 더 이상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괜찮겠죠? 물론 요거를 그대로 그리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셔야 되느냐면은 내가 위에 걸로 그림을 그려서 풀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저번 시간에 한 거죠. 얘는 어디쯤 있냐면은 그림을 어떤 걸까요? 네, 여기 있죠.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거죠. 이런 그림.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거 대신에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도 괜찮다. 됐습니까? 근데 어떤 게 조금 더 간단하다? 얘가 조금 더 간단하다. 괜찮겠죠? 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잠시만요. 또 어떤 거를 아까 잠깐 봤는데, 요거 다시 해봅시다. 그죠? 자, 여기도 1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쵸? 1번 같은 경우에 교점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앞에 있는 포물선 그리시고 뒤에 있는 포물선 그려서 요렇게 했죠. 그쵸? 여기까지는, 자, 근데 우리는 이제는 이 그림을 안 그릴 겁니다. 요렇게 안 그릴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것도 가져와 볼게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친구가 있고, 이 친구가 있습니다.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1번을 그냥 쭉 이제 선생님 푼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일단은 스텝 1. 됐습니까? 교점 찾아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 이퀄 2 플러스 2x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그쵸? 넘기시면, 여기는 넘기시면 2x제곱. 2x제곱에 마이너스 2x.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퀄 0이고,
실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이제 방정식 풀 겁니다. 양변에 2로 나누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0이고, 인수분해 2, 1 마이너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과 2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이 뭐였죠?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두 번째 스텝은 누구를 그리라 그랬냐면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2랑 y는 마이너스, 그쵸, 요 두 친구를 그리는 거죠. 그게 어딨냐면은, 그걸 그린 게 이거죠. 낙서를 그렸네. 그걸 그린 게 이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그릴 게 아니라 어떻게 가실 거냐면은, 자, 두 번째 스텝은 그냥 그리는데 이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y 꼴 이 친구를 그려야 됩니다. 이거랑 y 꼴 0을 그리셔야 돼요. 이거 양변에 2로 나누어진, 양변을 2로 나눈 얘를 건드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얘를 건드리시면 안 되더라. 맞습니까? 즉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리시면 안 된다. 이거를 그리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떡한다? 그림을 그리시면 일단은 y는 얘랑 x축을 그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가실 거고, x축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을 찾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이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여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 넓이를 계산할 건데, 넓이 S는 적분 계산을 하셔도 되고 공식을 쓸 수 있겠죠. 어떻다? 6분의 얼마가 될 거고 베타 2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얘를 데려오라는 이유는 요 자리에 누구를 써야 되느냐면은 양변에 2로 나누기 전인 요 2를 갖다 써야 된다 이겁니다. 2를 갖다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시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의 답은 3분의 얼마죠 여기는? 3이고 27 하셔서 9가 답이 되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은 자 여기 잠깐 참고를 하시면, 자, 요 방정식의 실근이나 요 방정식의 실근이나 어쨌든 실근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y는 이 그림과 y는 이 그림 자체는 달라지니까 넓이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창의 개수가 클수록 홀쭉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만약에 내가 밑에 있는 이 친구의 포물선을 그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포물선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넓이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약분을 시키지 마시고 최대한 살려놓은 개수를 우리가 공식을 쓸 때는 이걸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같은 넓이가 나오신다 이겁니다. 아까 1차랑 2차의 교점을 찾을 때는 우리가 그런 걸 신경을 안 썼죠. 왜냐하면 2차의 개수가 바뀔 리가 없습니다. 부호만 바뀌죠. 근데 어차피 절대값 처리할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맞습니까? 둘 다 2차일 때는 개수가 달라질 겁니다. 2차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함부로 약분시킨 개수를 쓰면 안 되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 공식이 편한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됐습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 뭐 요거는 해봤으니까.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잠깐만요. 이것도 그림을 잠깐 볼게요. 오케이. 자, 네.
몇 가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을 풀 건데, 됐습니까? 자, 2번을 풀 때, 또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3차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입니다. 삼차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 괜찮죠?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제한을 가하면 이 3차함수와 x축이 있으니까 이 3차함수와 x축이 접하는 경우입니다. 있으니까 3차함수와 x축이 접하는 경우입니다.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느냐면은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직선을 내가 하나 그렸는데 그 직선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실 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때입니다. 있습니까? 또는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있습니까?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x축 자, 이게 x축입니다. 또는 3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때도 있겠죠. 3차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또는 3차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직선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나는 어떤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냐면은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됐죠? 자, 이때 여기를 알파 접하는 부분, 여기를 베타.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라고 합시다. 이때 세팅하기를 이 3차 함수를 나는 fx라고 하겠습니다. fx는 a의 x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의 제곱 플러스 c의 x 플러스 d라고 하면 됐습니까? 저 빗금칠한 부분의 모든 물론 a 값은 다 다르겠죠, 그죠? 자, 넓이는 자 s는 아까는 2차 함수 때는 6분의 였죠. 이번에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을 해주시면 적분한 결과가 랑 똑같습니다. 있습니까? 즉, 뭘 계산한 결과랑 똑같으시냐면은 우리가 요 두 케이스는 위에 있는 두 케이스는 x축 아래쪽이니까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를 하신 뒤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여기에서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x dx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적분 계산을 한 결과가 항상 이 공식에 대입해서 나온 값과 똑같이 나오시더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3차 함수인데 접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다시 데려와 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을 갈 겁니다.
자, 여기에 3차 함수가 있고, 그렇죠?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그럼 일단 우선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스텝, 교점을 찾으셔야 되죠. 스텝 1. 그렇습니까? 교점을 찾을 겁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라는 방정식을 풀 거고, 푸시게 되면 넘기시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이고, 얘는 조립제법으로 푸셔야 되겠네요. 그죠? 1 집어넣으면 될 거니까 1, 3, 0, 마이너스 4. 그래서 1, 1, 1, 4, 4, 4, 4, 0. 그래서 인수분해하시면 어떻게 되죠? x-1에 x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0이고, 따라서 x는 1이 나오실 거고, 마이너스 2가 나오시는데, 이 마이너스 2는 중근이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스텝입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은, 그렇죠? 요렇게 푼 뒤에, 자, y는 x 3차 함수를 그리시고, 2차 함수를 그리는데, 한쪽에 접하게끔 요런 식으로 그렸죠. 그렇죠? 그래서, 3차가 2차보다 위에 있으니까, 2차에서 3차를 빼서 적분을 하셔서 계산을 하신 거죠. 그렇죠? 별표라고 해놨네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하셨죠? 자, 근데 이번에는 그림을 그릴 때 얘랑 얘를 그릴 게 아니라 나는 누구를 그릴 거냐면은 이 친구를 그릴 거다 이겁니다. y는 얘랑 y 콜 0, x축을 그릴 겁니다. 근데 왜? 접하니까. 됐습니까? 안 접해도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느냐? x축을 먼저 그리십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실 거고 여기가 1이죠. 근데 중근은 접한다 그랬죠. 여기서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3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시죠?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어디다? 여기가 되시는 거고. 얘가 누구냐면은 y 콜 x의 세제곱 플러스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졌으면 세 번째는 뭐 이제 넓이를 계산할 겁니다. 스텝 3은. 됐습니까? 스텝 3은. 자, 그래서 넓이를 s라고 하시면 실제로는 적분을 계산하게 되면 이걸 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거. 공식 기억 안 나도 이거 하시면 됩니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의 dx. 이걸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겁니다. 뭐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쵸? 근데 뭐죠?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근데 공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3차 함수인데 한쪽에서 접합니다. 그죠? 몇 분의였죠? 12분의 최고차의 개수 1이고 베타는 1. 그죠? 알파는 마이너스 2. 빼서 4제곱 하시면 되더라. 그죠? 그래서 3의 4제곱이니까 12분의 81이고 3, 4, 10이고 27. 그래서 4분의 27. 계산이 훨씬 더 심플해지시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3차 함수와 x축 사이 넓이인데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정도로 하시면 우리가 그나마 저번 시간보다는 산수가 조금 더 심플해질 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산수가 많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적분 파트의 넓이 파트는 산수를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 실수 안 하시게끔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넓이 세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